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사지는 않고 누가 무슨 책 썼다, 무슨 책이 잘 팔린다, 무슨 책에 대충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말만 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이런 말이 자기를 스쳐 지나가게 만들면서 그 관심이 보통 끝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피상적이 되는데, 이런 비상적인 인간들일수록 어떻습니까? 이런 비상적인 인간들일수록 되게 굉장히 잘난 체를 합니다. 비상적일수록 사람이 잘난 체를 합니다. 비상적일 때는, 삶이 비상적이 돼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확실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확실한 의견을 자기가 지금 알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잘난 것처럼 무슨 일이 났다, 이것은 어떤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의견이 자기 의견인 경우는 거의 없죠. 자기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입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을 붙들어가지고 이게 자기 의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이 떠돌아다니는 말을 붙들어가지고 자기 의견처럼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패기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의견을 갖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증오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비상적인 태도, 비상적인 의식, 비상적인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상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끔찍합니다. 비상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삶을 살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 인형으로 잠깐 있다가 가버리는 거죠. 삶을 살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있다가 폐기 처분돼 버리는 게 이 비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서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뭔가 어떤 깊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게 잘난 체 하면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견을 타진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 세계 속에서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에도 저 한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게 참 중요하겠죠. 이런 강연에도 참석을 하고 어디 신앙독해 한다고 그러면 신앙독해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끔 서울에서도 강연을 하고 뭐 지방 도서관 같은 데 강연을 하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하고 이렇게 어떤 열정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실제로는 이런 깊이 있는 사람들, 깊이 있는 사색, 깊이 있는 사고,
깊이 있는 어떤 의식과 만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참 고달프기도 하죠. 그저 살 때 피상적으로 그냥 겉만 스치고 지나가면은 괜찮은데, 겉만 스치고 지나가지 않고 어떤 것들을 바닥까지 파헤쳐서 알려고 들면은 굉장히 고달프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은 큰 이익을 얻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수도 많습니다. 또 그 일이 힘겹습니다. 피상적이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피상적이 되지 않고 어떤 깊이 있는 의식과 만나고 제 자신의 의식을 깊이 있게 만들고 스스로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겨운 경우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보통 책 읽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성격이 강인하고, 또 책을 읽다 보면 성격이 강인해지기도 합니다. 자기를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튼튼하고 강인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엄혹한 사람이 된다. 보다는 자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화합도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도 못합니다. 이런 강인한 사람이 말하자면 서로 깊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깊은 의식하고 서로 만나고 할 때 강인한 사람이 되는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주일마다 소설책을 2권씩 읽었습니다. 주일마다 소설책을 2권씩 읽고, 그래갖고 제가 문학 비평하면서 급하면은, 제가 읽을 시간이 없으면은 제 아내한테 야, 거기 무슨 이야기 써졌어?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기도 했는데, 근데 아내가 그게 벌써 이제 한 10년 됩니다만은, 심장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스탠스인가 하는 것을 이 동맥에다 박아야 되게 됐어요. 아내가 내내 담배를 피웠는데, 그걸 박으면서 의사가 담배 피우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는데 그때 보니까 한 석 달 정도 걸렸는데, 담배를 끊기 시작하면서 책을 못 읽습니다. 한 글자를 한자도 못 읽어요. 책을 못 읽고,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미국 드라마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책을 읽기도 하는데, 지금도 책을 읽는 데는 보면은 사람이 약해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소설을 읽어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으면은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만약 그 고민을 자기 힘으로 해결을 이겨내지 못하면 늘 단 것만이 먹는 거다고 비슷한 것이죠. 하고 중국 무협지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영화를 봐도 힘든 영화 있죠. 이를테면 김기덕 감독 영화 같은 영화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늘 쉬운 것만 이렇게 찾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독서하고 정신이 어떤 강인함하고 같이 간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강인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강인해야 다른 사람 사랑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도 하고,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약하면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앞가림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들지요. 강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서를 하게 되면은, 맞아, 독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이죠. 자기를 깊이 있게 만들고, 자기를 강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러고 뭐 끝내는 바로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경영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슨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들을 많이 하죠. 부동산 경영도 하고, 뭐 주식 경영도 하고, 뭐 재테크, 부동산 테크, 뭐 이거 다 하는데, 실은 자기 인생에 관해서는 경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저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정도의 고민만 좀 하는 것 같은 있는데, 제 친구들, 또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개 한국에서 50대 후반이면은 직장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이 없어져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자식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친구들하고 관계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직장에 다닐 때는 그저 직장에 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물러나고 가정에 앉으니까 날마다 애들하고 싸우고, 날마다 자식들하고 싸우고, 날마다 아내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말하자면 어제까지 넌 내가 사람이었던 것 같고, 오늘부터는 이상한 무슨 다른 사람의 삶의 장애물 비슷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때 한국에도 거기에 비추어서 만들어진 농담도 많죠. 이사 갈 때는 제일 먼저 트럭에 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이사 갈 때는 강아지를 어느 안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 경쟁 사이도 낙오되지 않고 뛰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결국은 사람들한테 폐해가 끼치고, 사람들의 삶에 뭐 방해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런데 결국 이것도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깊이를 닦아놓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달리 보면은 실제로 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강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강인하다고 하는 건데, 그 강인하다는 데서 특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강인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속박하게 됩니다. 자기가 강인해야 다른 사람하고 1대1 관계, 또는 이런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데, 강인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입을 다물게 만들고, 그 다음 입에서 나온 말이 겁나니까요. 다물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한 것 같죠?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항상 그럽니다.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횡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죠. 집에 가면은 가정폭력 일으키는 남자들, 그게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못난 사람들이고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삶에 어떤 깊이를 얻고 그 깊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일에도 이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분이에요? 40분? 45분 남았어요. 지금 5분 남았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입니다. 책을 읽게 되면은 책에서 얻는 지식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처음에 책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을 때는 좀 힘들고 어떤 저항감을 느끼고 그러지만 책 속에 이렇게 읽다 보면 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책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 무장해제를 합니다. 무장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온갖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온갖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건 잡념하고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생각이 되고 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옛날에 묵은 상처들도 다 나오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순결했던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도 시간들을 다시 거기서 만나게도 되고 내가 왜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온갖 결단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깊이죠. 그게 깊이고 또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강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새삼스러울 것입니다만은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긍지를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